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챔프 형님의 강챔프 인사드립니다. 이번 SCA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 중에서도 우리 스페셜 체어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스페셜 체어는요, 커피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시고 지속 가능한 커피 업계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커피에 대한 이야기부터 카페 비즈니스, 그리고 앞으로 커피 시장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 앞에는요, 우리 SCA 코리아 스페셜 체어를 빛내줄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2020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이자 WBC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한국을 대표해 출전했던 방현영 바리스타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인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SCA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사실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엄청 바쁘시죠? 엄청 안 바빠요. 그래. 사실 지금 네.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직업적으로도 이제 커피를 하고 계시고 유튜브 여기 외에도 다른 채널에서도 또 고정으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게스트 바리스타도 하시고 맞아요. 사실 작년도쯤에는 막 자선 행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셔서 이번 연말도 엄청 바쁘시겠다 했었는데 올해는 좀 올해는 하반기에 네. 대회가 몰려 있어가지고 사실 맞죠. 엄청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뭐 어떤 특별한 활동은 따로 잡지 않고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있는 편입니다. 연초부터 이제 진짜 뭐 이러저러한 행사가 이번 연도에도 꽤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좀 연말에는 쉼이 필요하지 않나 내년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스페셜 체어에 대한 진행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현영 챔프님 저희가 사전조사 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벌써 커피를 시작한 지 10년이나 되셨다고요. 2010년 이제 1월 달부터 했으니까 16년 정도. 2010년이면은 진짜 정말 오래된 내용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커피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특별하게 이 첫 커피에 대한 만남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크게 특별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군대 말년휴가 때 네. 나와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연히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제대하고 이제 복학할 마음이 없으니까 한 16시간씩 그때 거기 매장이 24시간이었거든요. 막 14시간, 16시간씩 그렇게 커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따라 만들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오. 네. 16년 전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 아이스티 립톤 타던 그 그렇죠, 그렇죠, 시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나도 한번 이 커피 장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25살 때 처음으로 하는 일이 내 평생 할 일이다. 이렇게 와. 하면서 이제 커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좀 진로에 대해서 네. 조금 빨리 생각을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제대하고 나니까 20대 중반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도 금방 지나가겠다. 뭔지 압니다. 네, 네. 저는 30 되면 뭔가 좀 다 이룰 줄 알았거든요. 그쵸. 네. 우리 때는 다 그랬지. 맞아요. 이제 30 되면 강남에 그래도 빌딩 한 채 정도는 사지 않나 이런 생각. 네. 그런 꿈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을 조금 내 미래를 빨리 결정해서 좀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 사실 뭐 정보의 양 혹은 정보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2010년도 제가 이제 12년도부터 커피를 시작했고 14, 15, 16년, 17년 이 한 4년은 눈만 떴다 일어나면 막 새로운 정보가 막 나왔던 걸로 제가 막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가 또 근데 막상 이런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또 상당히 적었어요. 맞아요. 그죠? 네. 네, 책이나 이런 거 외에는 세미나 쫓아다녀야 되고. 맞아요. 네. 세미나 정말 많이 다녔죠. 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처음에 커피를 배우실 때 네. 어떤 식으로 좀 커피를 접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영 챔프님의 어떤 지금까지 봐온 성격상 25살에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정보의 양과 질이 달랐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때 당시 아카데미도 많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어디서 배울 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동네에서 이제 커피 좀 잘한다는 형 밑에서 그 형 말 들으면서 주섬주섬 교육도 아니죠. 네. 그렇게 주섬주섬 이제 배움을 이어갔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커피를 처음부터 팠던 건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커피를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일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네. 뭔가 더 알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제가 카페에서 1년 동안 해보니까 저보고 매니저도 하라 그러고 아르바이트생이 그때 당시 11명이었어요. 저 빼고 와. 그러면 애들 스팀 가르쳐, 네. 추출 가르쳐 제가 다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보다 그때가 이제 자신감이 더 훨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네. 1, 2년 차. 네. 나 이제 커피 좀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자격증을 한번 따놔볼까. 왜냐면 그때 약간 돌았던 소문이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다고. 한때 그런 소문 돌았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따놓으면 좋다. 네, 그래서 따놓으면 좋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커피 자격증을 따면서 그걸 준비하다가 탈락하고. 또 시험에 합격을 못 하셨어요? 네, 네, 사람들이 많이 놀라시던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방침의 흑역사. 그 2급 시험에 실기에서 네. 탈락을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멘붕. 네, 네. 이제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극점이 되어서 맞아요. 그거랑 파는 거랑 어떤 연계가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어떤 루틴화대로 연습의 총량의 차이랄까요? 그쵸. 네. 일단 그 커피라는 거를 그렇게 어떤 사이클, 그러니까 커피 안에서 바 안에서 바리스타가 이제 사이클을 도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커피라는 걸 어떻게 서빙하고 커피라는 걸 어떻게 잘 내려야 되고 스팀이라는 걸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11명의 파트타이머 몰랐어요. 친구들에게 네. 야, 이 스팀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줬지만 그 시절은 네, 아사리 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거를 알게 되고 이제 다시 도전을 해서 이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2011년 정도에 네. 이제 엔젤리너스 대회였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네, 엔젤리너스 대회를 이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자극을 얻고 돌아왔죠. 한번 해보니까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대회까지 나가게 되고 대회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알게 돼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려고 하다 보니까 세미나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찾게 되고 네, 막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야, 사실은 뭐 저도 그 예전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때는 사실 커피 볶는 집이라고 간판에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엄청나게 그 홍보 효과가 있었던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 진짜 동포트 잡을 때 드립할 때는 무조건 한 손을 이렇게 거치해야 된다든지, 맞아요. 그죠? 뭐 이렇게 점 드립을 할 때는 이게 손을 떨면 안 된다든지 이런 정말 도제 시스템, 그 사람의 한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게 전설처럼 내려오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진짜네. 진짜. 예. 추억은 방울방울. 예. 자,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그 SCA에서도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혹시 그 SCA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이 신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갈피를 못 잡거든요. 커나가면서 그렇죠. 네. 어떤 게 진짜 내가 흡수해야 되는 지식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도 많은 그런 주니어 바리스타들이 질문을 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는 질문은 아직까지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그래도 선배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뜻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입장에서 SCA의 장점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되게 명확한 게 저희가 이제 선수라서 알고 있겠지만 이 전체 씬에서 가장 큰
이제 물줄기라고 하죠. 가장 근본이 되는 물줄기라고 하면은 사실 WBC죠. 그죠? 네.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매해 바뀌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아래로 낙수효과처럼 이렇게 내려가서 저희가 다 알게 되는 건데, 그런 흐름에서 가장 그 원류에 가장 가까운 공동체로서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면 아마 어떤 데보다도 그 정보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신선하고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어떤 그런 구성체도 이제 비교할 수 없겠죠. 네. 우리 진짜 16년 전에, 14년 전에 처음 커피를 시작했을 때는 정보가 좀 너무 협소하고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맞아요. 어떤 게 정말 옥석의 정보일까, 진짜 정보일까를 좀 가려내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현업에서 또 종사하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뭐 현역에 있지만 지금 일하고 계신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파스텔 커피웍스라고 하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요. 합정동과 이제 서촌에 매장을 두고 있고, 현재 파주에 그 로스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 로스터리 공장의 공장장으로 오.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업은 이제 로스터로 근무를 하고 있다. 네. 야, 공장장 표현은 좀 색다르면서도 신선합니다. 이게 헤드 로스터라고 하면은 좀 뭐 이렇게 잘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공장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확 네. 와닿습니다. 네. 원두 공장 공장장. 좋습니다. 자, 굉장히 오랫동안 이 회사에 계셨었죠. 네, 이제 10년 차예요. 와, 사실 그 카페 씬에서 한 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 회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근속 연수를 채워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이직이나 혹은 뭔가 퇴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따로 없으셨어요? 매초하죠. 방금도 하다 왔어요. 네, 방금도 하다. 우리 공장장님께서 요즘 말로 그 퇴사 마렵다라고 네. 하는 네. 그 시점이 오는 어떤 네. 순간 모멘텀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저는 이제 목적이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목적. 네, 여기 파스텔 커피웍스에 있던 목적이 아니면 맞아요. 어. 있던 목적이요. 저는 이제 대회 선수에 대한 꿈이 워낙 컸기 네. 때문에 그 목적 하나만 보고 이제 대회를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대회만 나갔던 것 같아요. 매해 대회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어느덧 돼버렸네요. 타 매장에서도 이렇게 대회를 막 이렇게 적극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뭐 너가 나가겠다고 하면 뭐 충분히 나갈 수 있지. 뭐 도움보다는 뭐 어떤 장소의 제공,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매장들이 그래도 꽤 있었을 건데 꼭 파스텔 커피 웍스여야만 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크게 이력을 나눠보자면 첫 매장에서 3년, 그 다음 매장에서 3년, 여기서 이제 1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앞서 매장 2개 3년 그 두 매장에서는 대회를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탐탁치 않아 했어요. 뭐하러 굳이 나가냐. 그게 네. 뭐 장사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그때 제가 들었던 되게 큰 상처가 됐던 말은, 야, 커피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말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시각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왜냐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이제 그쵸.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네. 맞아요. 저도 뭐 무슨 다방 같은 데에서 일하냐고. 우리 그때 그죠?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젊은 주니어 바리스타들한테 워낙 이직률이 높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만 10년 차고 거의 압정 구조라고 하죠. 앞정? 네. 박혀 있다고요? 아니요. 이게 밑에 1, 2년 차들이 넓게 포진돼 있고, 네네. 그 구조. 네. 네, 피라미드가 아니라 압정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다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동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네. 다 이제 뭐 한 10몇 년 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3년 차 다 아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뭐 복지 때문에 네. 옛날에 우리 뭐 4일 쉬고, 그쵸. 네, 뭐 11시간, 9시간에서 12시간 막 이렇게 일하고. 맞아요. 9시간인데 밥 시간 없고 네, 막 이런 거 그죠. 뭐 있었잖아요. 막 그래도 그냥 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제 5인 미만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지켜도 사실상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작은 가게에서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에서도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났죠.
그 지방에서는 최저 시급을 안 주는 게 관례다. 어머. 네. 그것도 막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도 아니에요. 어. 네. 그 거의 광역시 수준까지 되는 도시였는데도 그런 거기는 그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복지나 급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참고 다녀라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그 이해합니다.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있는 데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 저는 셀프라고 봐요. 아, 그럼요. 커피에 대한 비전을 뭐 누군가한테 제가 제시할 수 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저희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마다 각자의 믿음이 있는 건데 이제 그 비전 같은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스스로가. 네. 급여든 복지든 언제든지 자기가 만들고 네.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비전이 흔들리면 그 순간이 끝이에요. 그 바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한 7년 차 때 그게 한번 오셨군요. 와서 그때 이제 바텐더 쪽으로 실제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조주기능사를 따고 또 그 계기로 이제 구스피리까지 나간 그게 거지만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비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뭐 오래 일을 하든 아니면 어디서든 상관없으니 이 커피라는 일을 오래 하든 내가 왜 커피를 하고 있고 커피가 왜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세요. 그게 결국에는 이 길을 놓지 않는 하나의 끈이 단단한 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압정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기 근속자가 다닐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사실 카페에서는 쉽지 않다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연차가 쌓일수록 그 앞선 그 카페에서의 그 구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 결론적으로 내 가게를 해야겠다라고 맞아요. 좀 생각의 그 생각의 흐름이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동의하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신규 직원들도 많이 뽑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목표가 뭐야라고 물으면 항상 대부분의 한 정말 80, 90% 바리스타들은 창업이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서 이게 장기 근속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되게 네. 재밌는 게 이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네. 어느 그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가시적인 비전이 어딘가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시적인 비전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부장님까지 될 수도 있고 임원까지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끝이란 말이죠. 근데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는 테이블 수가 매출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그게 그 매출의 오프라인 상권에서 한계점을 찍은 다음에는 유지만 하더라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친구로 하여금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해야 회사에서도 너한테 돈을 더 줄 텐데 이게 유지조차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네. 이 친구 입장에서는 더 나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더 숙련됐지만 네. 이 친구의 연차만큼의 또 급여를 내주지 못하는 이런 마찰이 그렇죠.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우러서 친구들이 다 창업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길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네. 하게 되는 상황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전을 스스로 자기 동기를 찾아가면서 내 비전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구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페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커피 씬, 커피 산업 전반적인 어떤 발전의 형태가 분명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 현영 챔프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산업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어떤 식의 어떤 부분들의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방금 저희가 나눴던 얘기처럼 한 매장에서 매출에 대한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인원이 추가적인 그런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친구는 오래 일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제 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이라는 것과 장사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체를 가지고 내가 유지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멈추지 않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구성원들도 그 안에서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그 매출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책임 혹은 그렇죠. 의무가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 어떤 업무를 맡겨주면서,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에서 하는 그런 마켓 같은 걸로 해서 뭐 실제로 자기네들이 원두를 생산을 하면은 마켓 부문을 활용해서 너가 그 수익을 늘린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네. 하는, 조금 더 이 친구가 급여적으로 이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매장, 네. 직전에 있던 네. 매장에서는 사업을 확장할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1년에 딱 5만 원씩 네. 급여가 올랐어요. 제 미래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이면 50만 원이네요. 아, 그렇죠. 5만 원보다 최저 시급이 더 빨리 올랐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고용자든 피고용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번 자기 가게가 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서 하지 않으면 네. 자기가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돈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젊은 날의 시간과 열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꼭 그 창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거 뭐 진짜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데 말씀을 좀 들어보면 개인 단위에서의 어떤 노력들인 것 같아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플레이어로서의 바리스타는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윤들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하면 매출군을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들었는데, 그러면 혹시 챔프님이 생각하시는 네. 좀 이상적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커피 산업 발전?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상적인 어떤 커피 산업의 구조?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